그러면은 3차로 넘어가 볼까요? 네. 3차 포럼이 사실은 가장 내용이 조금 빈약했다,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은 좀 있지만, 가장 3차 포럼에서 그래도 굉장히 중요했던 발표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발표자를 맡아주셨던 2021학년도 이제 수능 출제위원장이시기도 하셨고, 민찬홍 한양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제 수능의 적실성 상실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수능이 현재로서 적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거기에 이제 그러나 수능을 넘어설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는가? 라고 이제 물음표를 좀 던지셨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하신 그 말씀 중에서 대입 전형에서 수능이 유일무이한 어떤 독보적인 그런 요소로서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네. 얘기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은 수능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최근에 왜 국회에서 주최하고 했었던 포럼에서도 하태경 네. 국회의원 나오고 막 했었던 아이비. 네네 아이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요. 네. 아이비에 대해서 어쨌든 요새 좀 뜨거운 이슈이고 하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4차? 이제 4차 포럼은 이제 이 공청회의 마지막 포럼이에요. 이제 4차 포럼을 끝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내부 논의가 되고, 올해 상반기에는 기조가 좀 발표가 될 것이고, 내년 2월까지 좀 디테일한 것들이 최종 확정이 될 텐데, 4차 포럼의 내용은 2차 포럼의 내용과 좀 거의 맥을 같이 했습니다. 수능에 대해 회의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굉장히 좀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고, 그다음 수능 선원 수령 평가가 가능한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새롭게 들어왔고, 그걸로 이제 막을 좀 내리게 되었죠. 충북대 이제 지방어촌국립대의 입학팀장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결국엔 지방대학의 입장을 그대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과 전형의 운영, 유지가 굉장히 절실하다. 그러니까 보통은 세간에서는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확대가 필요하고 교과 전형의 축소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되게 많죠. 왜냐면 변별이 안 되니까. 근데 이분께서는 지방대학의 현실을 그대로 좀 보여주시면서 교과 전형의 운영은 유지는 꼭 필요하고 변별을 또 할 수가 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죠. 그다음에 인천하늘고 선생님께서 좀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분께서는 어떤 뭐 결론을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이제 수능이 어떻게 개편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이제 제언을 해주신 거죠. 그다음에 수능의 공통과목화, 그러니까 공통과목만 수능을 보자라는 것. 그다음에 수능의 선택과목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능과 좀 비슷한 내용이죠. 그다음에 수능의 탈교과화, 이거는 선원 수령 수능 정도의 뉘앙스를 보였는데, 이런 정도 각각의 이제 장단점을 좀 얘기를 좀 해주셨고, 어떤 것이 낫다라는 입장보다는 현재 수능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시면서 이런 것은 어떠한가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은 이분 말씀으로 추측을 해보면, 그냥 우리가 왜 그 수능이 왜 보통은 지금 수능 개편이 발표가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뭐 논서술형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절대평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절대평가가 되냐 안 되냐, 영어처럼 아니면은 뭐 논서술형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수능 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어떤 과목들이 수능의 범위가 될 수 있는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더 종합적으로 사실은 결정이 되고 그 영향이 이제 발휘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쪽이 굉장히 좀 길었어요. 마지막 포럼이다 보니까. 근데 기억에 남는 질의응답인 게, 요게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실 거기도 하고 아마 논란이 많이 되기도, 지금도 되고 있는 것들인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적용되고 성취평가제가 되면 결국엔 교육특구 또는 특목자 사고가 입시에서 훨씬 더 유리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질문이 들어갔고, 이제 동국대 사정론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약간 실언이 아니었는가. 일반고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렇지 않다. 특목자 사고가 유리한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일반고도 브랜드화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는, 그럼 브랜드가 있는 고등학교가 유리한 거구나 라는 쪽으로 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건 좀 실언이 아니었는가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고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내용 안에 사실은 선발하는 학교들, 브랜딩이 이미 되어 있는 학교들이 사실은 더 유리하고,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도 브랜딩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되어버린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실제로 그 입시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제도나 뭐 이런 발표들에 대해서 의견이 막 분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육과정 개편 이후에 고교학점제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게 되면 아무래도 선발한 학교들이나 아니면 교육특구가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저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입시하는 분들이 크게 이견은 없는 것 네, 같아요. 동의할 수 있는 네. 부분입니다. 또 다른 참고할 만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얘기가 있을까요? 결국엔 대학들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였죠. 수능 주요대가 정시선발 40%였는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교육부가 이거를 정시를 확대한 약간 모순적인 정책을 발표한 거죠. 그리고 대학들에 대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말했고, 동국대 사정관님과 이제 숭실대 입학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말이 안 된다. 조정해야 되고 대학의 자율권이 필요하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하고 싶다. 정도였죠. 지금 1차부터 4차까지 포럼에서 대학의 입장에서 좀 더 학종이 꼭 아니더라도 어쨌든 수능이 아닌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어떤 전형에 대해서 좀 더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하고 수능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인 입장으로 이제 총대를 메고 얘기한 학교들 같은 경우 보면 학종에 대해서 좀 더 진심이고 그 다음에 학종으로 인원을 좀 충분히 많이 뽑고 학종에 대해서 변별이 되게 이제 강한 학교다라고 이제 보통 인식이 되는 학교들에서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를 그러면 상대적으로 학종으로 충분히 그 정도까지 뽑지 않는 학교들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위 16개 대학교 중에 정시 40% 확대를 반기는 대학은 별로 없었고, 특히나 이제 서울대가 가장 대표적인 시그널을 보낸 거죠. 정시 40% 확대할게,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우리 교과평가 도입할 거야. 정시에서도 네. 그러면 우리 내신 본다, 네. 뭐 서류 본다. 그렇죠. 네. 현재 수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대학들이. 정리를 하자면은 상위권 학교는 학교대로 또 그다음에 지방 학교들이나 이제 선호도가 좀 학생들 선호도가 낮은 학교들은 그런 학교들대로 어쨌든 정시로 지금처럼 수능 위주 전형으로 학생들을 줄 세워서 뽑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 대학은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렇죠. 걸 우리가 네. 우선은 알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소장님께서도 아까 그 좀 전에 방금 전에도 2024년 2월 그때 최종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더 미루기는 좀 현실적으로 힘들 거잖아요. 네, 4년 예고제 때문에 예고제 그거는 때문에라도? 발표할 수 네, 없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아마도 어쨌든 내년 2월에는 어쨌든 다 나오긴 할 텐데 물론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예상은 어떻게 혹시 하세요? 너무 좀 위험한 얘기긴 하지만 현재보다 수능을 늘리거나 정시를 늘리거나 현 수능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그렇게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거는 아무래도 지금 대학들의 포럼에 발표한 것들도 근거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수능과 교육 과정이 너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범위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너무너무 좀 어려운 거고 1차부터 4차까지 포럼의 가장 난제 중에 난제는 수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 범위는 무엇이고 평가 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여서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수능을 더 늘리긴 좀 어려울 것이고. 그러니까 최소한 수능이 첫 번째로는 지금의 수능의 어떤 성격이 좀 더 이렇게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금의 어떤 상황보다는 조금 덜 그렇게 줄 세우기가 좀 더 덜 이쁘게 되는 어떤 상황으로 될 수가 있을 거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런 정량적인 평가로 어쨌든 40% 지금처럼 이렇게 고정해 놓은 정도의 퍼센트보다는 비중 자체는 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과목 선택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지는 얘기겠지만 정량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높아지진 않겠다라는 예상은 좀 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쪽으로 아무래도 좀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는데 이것 또한 이제 올해 상반기에 좀 기조를 발표한다고 했어요, 교육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간다고 했을 때 아이들의 준비는 우선은 다른 평가 요소, 그러니까 현재 수능 중심의 공부에서 다른 평가 요소인 어떤 탐구, 수능 체제로 걸어버린다면 수능 공부도 해야 될 것이고 본인의 진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무언가를 너무나 확정해서 뭔가 이렇게 무조건 된다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긴 하잖아요. 네, 너무 그리고 어렵죠.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부가 뭐 물론 전 정부에서도 사실은 정시 40% 확대 이것도 사실 그 어떤 커다란 흘러가는 흐름을 완전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그렇죠. 예측하기 힘든 어떤 네. 형태의 방향이긴 했지만 내년 2월에 나오는 발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포럼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대학 관계자들과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제 선생님들 그러니까 고교에서의 어떤 방향이나 어떤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경우를 좀 알 수 있는 어떤 시간이긴 했지만 이것만 갖고 완전히 이제 확정을 하거나 이렇게 너무나 장담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어쨌든 이제 2028 대입 이후에 해당이 되는 세대 친구들과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사실은 교육시키고 선발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서 이제 학생들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어떤 지점을 조금 더 신경 쓰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포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쯤 2022 교육과정 이후의 세대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께서 한 번쯤은 좀 훑어보셨으면 좋겠고 링크는 제가 그 소개글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한번 괜찮은 뉴스 들어가셔서 이 포럼들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면 네, 되게 많이 좋은 정보들 그 다음에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와서 이렇게 녹화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오셔가지고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대 입학처장님의 말씀이 계셨으니까 네. 이 김에 최근에 성대랑 서강대에서 이제 선택 과목들에 대해서 제한을 풀어주는 어떤 발표를 당장 2024 입시부터 이번 입시부터 그렇죠.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이제 수능 선택 과목의 제한을 푸는 것은 그냥 하나의 액션이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큰 이점이 없는 선택이긴 하긴 한데요. 흥건대 서강대 입장에서는 우선은 통합형 수능의 취지에 맞고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맞는 그런 액션을 좀 취한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정시 시장이라고 표현해야겠지만 이쪽에 좀 혼란이 좀 더 커질 거거든요. 이랬을 때는 올해 처음 교과 평가를 도입한 이제 서울대부터 내려오는 그런 정시의 혼란들이 좀 더 가속화되면서 정시 선발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있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는 건요. 이를테면은 성대를 가기 위해서 혹은 성대 메디컬을 가기 위해서 굳이 성대라는 학교 하나만 보고서 뭐 확통을 선택하거나 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근데 왜 확통을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이제 문과 친구들이잖아요. 네. 네, 성대 같은 경우는 그 탐구를 과탐 하나 사탐 하나를 선택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문과 친구들 중에 보면은 표점 때문에 한 지원 정도를 섞어갖고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확통 선택한 상태에서 문과인 친구가 지원을 선택하고 만약에 서울대 좀 상위학부와 정도를 갈 정도로 수능을 잘 보면 네. 성대를 심지어는 메디컬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뭐 우선 표점 올해 상황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성대 공대를 또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표점이 높다면. 네. 그렇다고 하면은 성대 입장에선 이게 많은 학생들이 좀 더 지원할 수 있고 좀 더 쏠깃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지 그냥 교육부의 어떤 입맛에 맞는 정책을 냈다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지만 성대 측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메디컬 진입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대학 전형을 결정하는 입학처의 입장이 아니고 교수들의 입장이기도 할 텐데요. 뭐 사탐 한 과목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수능을 보고 온 친구들, 소위 이제 인문계열 성향이 강한 친구들의 의과대학 진입 후에 6년간의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겠죠. 현재 미적분과 이제 과탐을 선택하고 오는 학생들도 입학 전에 이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진입할 수 있는 학생이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것이 성대의 어떤 노림수다라고까지는 저는 우선은 생각을 잘 하지 못하겠네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성대 같은 경우에 어쨌든 교육부의 입맛에 좀 더 맞는 정책을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정시에서 문과 친구들이 뭐 이과를 지원하거나 할 만한 엄청난 그런 상황이 되기는 좀 힘들 것이다. 네, 반향을 일으키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